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라떼 멤버십 회원 제공하는 엑셀 중에서 2부에서는 이제 종목 피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 피킹과 관련된 엑셀을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이런 거죠. 시간이 너무 없다. 내가 사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차트를 다 뒤져가면서 종목을 피킹해봐야 그것도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은 거를 하자. 주식이라는 게 확률이 높은 데에 몸을 편성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정가의 보도처럼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조금씩이라도 확률을 높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종목 피킹 방법이 있고 그중에서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까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실적과 연동되는 부분들 또는 이제 뭐 컨센서스 상향이라고 하는 뭐 과거에 이제 성공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은 어떤 팩터의 하나인 컨센서스의 변화에 베팅을 하는 것들 그 변화가 무조건 통한다고 보지 않고 그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한 그 종목의 어떤 그 논리 그 논리를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만 올라가고 실제로는 이게 피크아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발라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가나다라 손으로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확률이 높은 것부터 내가 우선순위로 체크를 해서 끌고 가면은 나의 투자 성과가 좀 더 남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 우리가 모두 다 같이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는 종목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컨센서스 상향도 보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공시를 모아서 정리를 하기도 할 겁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이 끊임없이 주식을 투자할 때 순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종목을 선정하고 그 종목들을 모아서 보다 보면은 뭐 주도 종목군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A에서 B의 형태로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향을 많이 보긴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저는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종목 피킹 관련된 것 중에서 저는 뭐 수급도 보고 뭐 공시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엑셀은 이 수주 잔고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를 한 기업들마다 보면 수주 잔고가 정리가 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발표된 기업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쭉 이렇게 숫자로 넣는데 공시마다 이렇게 단위가 달라요. 그리고 주요 생산 제품도 다르니까 그걸 모아서 보면서 좋은 기업은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기업이겠죠.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만약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또 고민을 한 다음에 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잔고를 있는 것들은 좀 모아서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시에서 또 뭐가 있냐면 기업이 잘 되면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하는데 공시라는 게 정정도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최근 공시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을 얼마나 넣고 있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회사가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을 자기 자본, 자산 빼기 부채에서 자기 자본 기준으로 많이 이제 돈을 때려 넣는 상황이면 뭐 자기 자본의 비율이 높을 만큼 때려 넣는다는 거는 회사가 사활을 걸고 한다는 거니까 거기서 이 기업의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 종료가 되고 나서는 이제 두 가지겠죠. 그 종료되고 나면 고정비만 올라가고 실적 단기적으로는 안 나와. 수익성만 오히려 훼손될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좀 피하고 다시 수익성이 회복되고 탑라인이 올라가는 시점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은 이게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주가가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또 미리 반영하면서 주가가 반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투자 기간이 종료되는 일정들을 보고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을 해서 앞으로 종료되는 것들 또는 이미 투자가 종료된 것들 그 종료가 됐을 때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종료가 될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순서대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서 순서대로 공시 순서대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매주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커뮤니티 게시글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이 HS 코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HS 코드가 있잖아요. 이 HS 코드에 따라서 품목의 어떤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해당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매출 동향을 어렴풋이 우리가 방향성을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무역 통계를 누르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보면 이 수출입 통계에서 잠정치를 확인하든지 잠정치를 조회하든지 또는 뭐 상세 조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품목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서 조품목 검색을 누르면 이 데이터가 수출 데이터가 뽑히죠. 또는 이제 이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인 K스탯에서 여기 품목 수출입을 눌러서 품목 수출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업마다 이제 이 품목 수출을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도 이제 좀 노가다로 정리해 놓은 건데 무조건 이게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방향성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우리가 사실 기업의 정확한 실적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어떤 방향성을 알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는 뭐 저는 실적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적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지 낮아지는지 또는 뭐 수출 데이터가 쭉 빠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작이 났어요. 그런데 수출 데이터가 빠지고 나서 살짝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빠진 거는 이미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받아서 미래 실적이 안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주가가 빠졌다면 다시 수출 데이터가 반등할 때는 주가가 다시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연락을 해서 또 왜 이렇게 하반기에는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여인이 있는지 또는 상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HS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드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을 제가 하루치 5일 누적, 20일 누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 전 것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새로 넣어놨어요. 또는 2주 전 것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새로 넣어놨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저는 그 매수 대금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매수 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매수 빼기 매도란 말이에요. 그냥 순매수를 보시는데 저는 이제 투신이 좀 똑똑한 투신은 사고 있을 거고 멍청한 투신은 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사는 쪽만 보자. 단면만 보자는 거죠. 단면을 봤을 때 이걸 금액으로 내림차순해서 돈을 가장 많이 때려 넣는 어? 시가총액 구분 없이 돈을 많이 가장 때려 넣는 거고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때려 넣는 거는 여기 순위라고 제가 해서 오름차순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투신이 돈을 좀 많이 때려 넣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뭐야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많이 때려 넣는 거야 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5일 누적도 마찬가지고 20일 누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수급 빈집이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그 저희 좀 글자 크기를 줄여서 이 순매수 대금이 있고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판 놈들 또는 이제 그냥 단순 매도 대금 매도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뭘 보냐면 기관이 이제 많이 팔았어요. 기관 놈들이 정말 많이 팔아서 빈집이 됐어요. 근데 빈집이 됐는데 요게 여기 뭐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기관이 매도 대금, 그러니까 매도 대금, 순매도가 아니고 매도 대금이 큰 거예요. 매도 대금이 이제 52주 동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야 최근 1일과 5일 동안 사는 게 있네. 콘센트리 중앙을 좀 사네. 또는 SM을 좀 사는 편이네. 그러면 기관이 많이 팔린 것 중에서 갑자기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투신이나 이런 애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는 거죠. 여기 등수에 안 들어 있는 것들, 뭐 66등 정도는 좀 볼만한데 이렇게 등수에 들어 있는 것들은 챙겨 보는 거예요. 왜 빈집털이 하기 시작했지? 라고 하면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거는 120일 기준 뭐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이거 SM 뜨죠. 여기 또 콘텐트리 중앙 또 뜨죠. 많이 판 거, 많이 팔았는데 그냥 과거 한 120일 또는 52주 동안 기간 매도가 월등히 이제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새끼들 왜 갑자기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죠. 얘네들 왜 다 팔고 떠난 놈들 중에서 또 일부 뒤통수 치려고 들어온 애들이 있네. 한번 볼까? 이렇게 저도 같이 보는 거죠. 또는 이제 이건 이제 과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거 많이 사가지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주일 전에 많이 샀던 것 중에서 지금도 펀더멘탈이 유지되거나 계속 더 살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2주 전에. 그러니까 기관 애들이 많이 사가지고 그다음부터 기관 애들이 안 사니까 주가가 이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으면 그걸 이제 사볼 만한 뭔가가 있는가를 또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일주일 전인가 5일 누적을 일주일 전과 2주일 전으로 해서 보고 또 고민을 하자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그냥 종목 이름 치면 데이터들 좀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탐방용 기업 개요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름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파일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수주잔고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요거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정리라고 되어 있을 거고 이건 HS 코드 정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급 주체 평단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건 탐방용 기업 개요. 이건 이름 바꾸면은 뭐 회사 데이터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콜릿 회원분들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본인만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해보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종목명 넣으면은 나오는데 요게 백미는 분기 단위의 컨센서스의 변화를 제가 알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요렇게 서비스 해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기에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기 단위로 좀 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반기 요 QTTM이라고 하는 거 요거 4개 분기랑 앞으로 12개월이라고 하면 앞으로 12개월의 어떤 실적의 어떤 변화 실적이 감익할 건지 증익할 건지 지금 삼성전자는 감익한다 돼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종목 피킹을 할 때 우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파일 이름이 두 가지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의 어떤 기간별로 해서 두 가지 종류로 제가 한번 뽑아보는 건데 일단 어닝 쇼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2분기 지금 이제 발표를 이미 된 거고 지금 현재로는 이게 돌린 게 10일 날 기준으로 제가 돌렸는데 쇼크 날 것 같다라고 해서 쇼크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탐방을 갔다 왔을 때 계속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추정 실적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있었던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컨센서스랑 최근 1개월 동안의 평균 컨센서스랑 뭐가 더 맞겠느냐. 그러니까 평균 컨센서스가 1개월이 더 맞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비교를 10일 전과 최근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이런 겁니다. 3개월 전의 평균이 과거 10일 전 대비해서도 빠지고 1개월 평균 컨센도 10일 전 대비해서 빠지고 그 다음에 3개월 평균 대비해서 1개월 평균이 10일 빠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이게 애널리스트가 점점 갔다 하고 나면서 안 좋아진다라고 이 어닝 실적을 체크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난다는 걸 해서 어닝이 이제 좀 쇼크로 가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할 것 같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3분기 실적도 동일한 이제 로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 서프라이즈 날 것들 위주로 보고 사실 이제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것들 중에서 어닝 쇼크가 날 것들을 좀 이렇게 줄여놔야 돼요. 미리 실적 시즌 전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뭐 실적이 이제 어닝이 쇼크 날 것 같은 것들은 미리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쇼크 날 것 같으면은 좀 줄여놓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여기 리스트가 있으면 뭐 그런 용도로 썼던 건데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들 중에서 아니 왜 이렇게 최근에 몇 달 전 대비해서 자꾸 이렇게 그 컨센서스가 올라가냐. 그럼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 올라가는 이유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떠들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마지못해서 이번에 실적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잘 나와서 다음 분기 실적을 그냥 막 엉겹결이라 해야 되나 그냥 올리는 거라서 뭐 장기적인 어떤 실적 트렌드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쪽 빨간색 부분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고서를 보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명이 있는 종목의 경우에 각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영업이익이 있을 거고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어느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썼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최근에 애널리스트가 영업이익을 최고로 높게 썼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썼으면, 이 종목들은 왜 애들이 갑자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는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가장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높게 영업이익을 썼을까? 혹시 그냥 뭐 어그로 끌려고 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닛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이제 세게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가 정말 타당해서 세게 썼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높게 영업이익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우리가 2022년도 실적 또는 2023년도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컨센서스 시계열을 2022년, 2023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남들보다 더 높게 썼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뭔가 바라보고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느끼고 먼저 투자한다면은 같이 동행하는 투자고 내가 잘 발굴한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뭐 뭔가 이제 얘네가 혼자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보자.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종목 보지 말고 뭔가 이런 이상한 변화가 있는 것들부터 우리가 좀 챙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부터 찾아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은 조금씩 이제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개 더 띄워볼 텐데, 제가 지금 주도주 관련된 엑셀을 안 띄워놓은 것 같네요. 요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 주도주 관련된 엑셀은 아시다시피 그 지금 업종에서 3개월 전 대비 수익률, 근데 수정 주가에서 맥시멈 드로우 다운을 제가 계산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픽업에서는 뭐냐면 결국 이제 맥시멈 드로우 다운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업종 수익률도 상위권이면서 종목의 어떤 3개월 수익률도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 바닥에서 지금 시장이 돌아선 마당에서. 그러면 이쪽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지주회사 이런 걸 빼고 내가 뭐부터 먼저 보고, 이런 쪽에서 왜 주도주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주도주라고 시장에서 파악한 이유가 뭔지를, 이런 거를 좀 정성적으로 내가 고민을 하고 체득해 나간다면 다음번에 뭔가 이런 스타일들이 시장에서는 이런 스타일들을 주도 종목으로 뽑기도 하는구나. 그럼 내가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이런 스타일을 플레이 해보자. 미리 플레이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최근에 좀 이렇게 시세가 좀 센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그 논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의 어떤 주도 종목으로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제가 코스피 200으로도 뽑아보고 코스닥으로도 뽑아보고 시가총액 상위 600등 안에 뽑아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제가 군집 현상으로 해서 어떤 섹터 종목들이 많이 골라지는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주도 업종에 가까운 것들을 골라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안 올린 것 중에서 하나 더, 이 주도 업종, 실제 이제 주도 업종이 제가 이제 종목을 그 교집합을 통해서 주도 업종을 뽑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막 업종으로 이렇게 종목을 다 집어넣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나 이렇게 전문 투자자들이 보는 것들은 뭐 이익 모멘텀, 추정치가 상향이 되든지, 아니면 뭐 주가가 좀 목표 주가가 바뀌든지, 투자 의견 점수가 바뀌든지, 아니면 올해 대비 내년 그로스가 좋든지, 아니면 최근에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주가 상승률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밸류에이션은 요새 뭐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너무 나눠놓고 있게 되고, 예전에는 이게 밸류에이션 싼 것들을 위주로 또 섞어서 보면 좀 맞긴 한데, 제가 이거 뺐어요. 이거 빼고 그냥 밸류는 쓸 거냐 말 거냐는 정성적으로 파악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하면 이쪽에 들어가는 업종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얘네들이 왜 등수에 올라왔을까? 추정 이익이 뭔가 바뀌는 게 있나? 최근에 뭔가 왜 이렇게 수급들이 상대적으로 좋았지? 1개월 동안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애널리스트가 그 목표 주가를 안 바꾸다 보니까 어거지로 이제 목표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통신 장비의 경우에는 목표가가 잘 안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높다 보니까 이거는 좀 노이즈 있는 데이터니까 이건 제외해서 봐야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이제 뭔가 여기서 시장에서 주도 종목,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데이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HTS로도 보긴 하겠지만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전 종목을 이렇게 관리를 해요. 지금 제가 전 종목이 다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데 전 종목을 산업뷰로 이렇게 딱 관리를 하고 이걸 이제 뭐 필요한 데이터들은 엑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죠. 정리를 해놓고 이 중에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 살만한 종목들만 따로 뽑아 놓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전체 시가총액의 한 7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목 수가 시가총액 상위 한 뭐 200등, 300등만 업종별로 골고루 집어넣더라도 전체 시장의 한 70%를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이걸 다 한다면. 근데 이걸 혼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제 사수라기 하고 제 이제 윗분은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하루 날을 잡고 주말마다 한 섹터씩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내가 IT 중에 반도체 대부분 종목들의 보고서, 최근 보고서들을 열어서 최근에 그들의 논리가 어떻는지를 따로 여기 구석에다가 뭐 또 적어 두시면서 그 사람들이 최근에 썼던 애널리스트들의 EPS 같은 거를 손으로 집어넣으면서 숫자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요만큼 보고 다음 주는 뭐 요만큼 보고 뭐 이렇게 IT 하드웨어 보고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요 섹터들 하나씩만 보면서.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EPS 손으로 집어넣고 지나고 나서 보면 깜짝 놀랐던 게 그분은 지금으로 치면은 퀀트라고 해석을 하면 스마트 컨센서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쓴 놈이 회사에 가장 가깝게 갔다 와서 쓴 내용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로직을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 EPS를 자꾸 손으로 집어서 예를 들어 지존에 있던 숫자 대비해서 EPS를 높게 쓰시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뭐야? 왜 EPS가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더 높게 추정했지? 높게 추정하면은 여기 앞쪽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목표 주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든가 뭐 이렇게 바뀌면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 손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을 스스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걸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남들이 이 컨센서스 상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안 쓸 때 그분은 본인도 모르게 제가 봤을 때는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을 쓰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들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를 보통 샘플을 짜죠. 샘플을 짜서 삽입해서 넣고 요 코드 번호만 치면 쭉 따라옵니다. 넣고 내가 이제 돈을 얼마나 시작할 건지 모델 포트폴리오 비중 뭐 10% 한다. 그러면 실제는 한 5%만 넣는다. 그럼 내가 주식을 몇 주 사야 되느냐? 그럼 545주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 545 딱 치면은 되죠. 그럼 증감도 0이고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보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엑셀로 자신의 어떤 포트를 관리해보면서 고민해보자. 이걸 이제 샘플로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리면서 포트 이렇게 짜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못 해드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사이클, 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순환하는 이 과정에서 적시적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제가 엑셀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빼먹은 게 있나? 빼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유니버스라는 걸 한 270개를 한 대여섯 명이서 관리를 해요. 조금 작은 자문사들도 한 3명 정도, 4명 정도로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일반 투자자가 암만 혼자서 100개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100개, 150개 커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펀드 매니저의 투자 자문사 애들이 만약에 자기 섹터, IT 섹터를 다 커버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기업 탐방을 빤질나게 다니면서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향성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보는 건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또는 시장의 어떤 매크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중소형주를 많이 선호할 것이고 그 중소형주를 우리가 커버링을 할 때
일단 아는 것부터 다 챙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부터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수주잔고가 있는 것들 이거 해봐야 몇 종목 안 돼요. 이게 75개거든요. 수주잔고. 수주잔고는 장기적인 실적의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수주잔고도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증설 공시하는 애들은 업황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설 공시하는 것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HS 코드 있는 것들만 좀 체크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100개 정도는 커버링 할 수 있다. 근데 그 커버한다는 게 회사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성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난이도는 아니고 대략 어떻게 보면은 실적의 방향성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그 정도만 파악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왜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장기적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최근에 뭐 경쟁사가 생길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건 둘째 문제고 우선 기본적인 것들 좀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챙겨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삽을 아래쪽으로 파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기술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끈덕지가 있는지 위주로 많이 보고 그런 것들로 바스켓으로 그냥 한 20개씩 들고 가요. 그냥 그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한 종목 두 종목 몰아서 플레이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깨먹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좀 깔아놓고 까는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프레시하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조금 이제 내가 넣어보고 넣을 때는 항상 내가 기존에 가진 것 중에 뭘 뺄까, 뭐가 안 좋아졌을까 그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바꿔가는 거를 훈련하면 어 그냥 길게 보면은 잘 이제 성과 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종목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